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의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전 시간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부모님 세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전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시는 이렇게 들어봤어요. 45세, 50세 되시는 이제 어머님이시죠. 여성분, 어머니께서 가용자산이 1억 원 정도 있을 때 노후 준비를 한다면 어떤 상품으로 어떤 전략을 짜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상품을 활용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인업을 먼저 소개할 거고요. 저희들이 흔히 확인할 수 있는 일시납연금과 월 적립식연금이 가용자산 1억 원으로 어느 정도의 연금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종신보험의 또 다른 활용편으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금 준비가 아니죠. 연금 준비가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연금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준비니까 오늘 내용도 즐겁게 보시고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라인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세 여성, 50세 여성이 가용자산 1억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 노후 준비의 시작점은 제가 65세로 했습니다.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으시던, 아니면은 노후자금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던 65세 때부터 꾸준히 지급받는 형태로 제가 가상 설계를 해봤고요. 일시납연금은 1억 원을 예치하는 플랜이죠. 상품은 단위 5%를 최저로 보증하는 DGB생명의 그랑에이지 변액연금, 그 상품만 가능합니다. 다른 상품은 단위 5%를 최저 보증하는 일시납연금이 없어요. 두 번째, 월 적립식연금은 7년 납 120만 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1억 원의 가용자산을 최대한 앞선에 불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7년 납을 선택을 했는데, 물론 5년 납도 가능합니다만 5년 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매월 150만 원 이상을 불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최단기 납을 딱 보니까 7년 납이 가장 짧았고요. 120만 원을 불입할 경우에는 원금이 1억 80만 원 들어갑니다. 얼추 비슷하죠. 상품은 단위 5%를 마찬가지로 최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이 녀석은 위에 있는 일시납연금이랑은 다른 회사입니다. 요거는 DGB 그랑에이지 변액연금의 일시납. 요 상품은 KDB 확실한 미래 변액연금. 왜냐면 KDB 확실한 미래는 연금액이 DGB보다 2% 정도 더 많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는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확실한 미래 변액연금이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DGB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 KDB 확실한 미래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신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종신보험은 5년 납으로 84만 원을 가입을 한다. 그리고 나서 매년마다 1,000만 원의 추가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1억 원 불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종신보험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불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가 되시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시고요. 해당 상품은 현재 2.85%를 최저로 보증하는 DGB생명의 마음 든든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자,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의 비교입니다. 일시납연금과 월 적립식연금을 비교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상품이 연금액이 더 많을까? 가용자산은 1억 원이라고 했어요. 45세 여성이 1억 원을 예치하고 65세 때 딱 개시를 하게 되면 20년 후에 연금을 받는 겁니다. 일시납연금으로 딱 설계를 해보니 매월 67만 4천 원을 종신토록 변하지 않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연금 기준 금액은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 2억 원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죠. 연금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억 원을 받기 이전에 혹여나 연금을 지급받던 도중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그간 지급받았던 연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해 드리게 되는 거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까지 연금액을 계속 수령하셨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위에 상한선, 나이에 대한 상한선은 없어요.
계속 노령기 때 연금을 쭉 받으셔서 2억 원 이상 받으셔도 생존해 계시면 계속 연금을 받게 되는 플랜입니다. 자, 45세 여성분께서 월납 형태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 65세 때부터 연금을 얼마를 받을까 보니 연간 85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을 해보니 70만 8천 원을 최저 보증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5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이나 월납을 비교했을 때 월납이 좀 더 유리하네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 월납 상품은 DGB 그랑에이지가 아니라 KDB 확실한 미래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KDB 확실한 미래는 투자 수익률 2.5%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투자 실적 가산율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시는 분은 앞전 영상 꼭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투자 수익률 2.5% 이상 발생했을 때 연간 연금액은 966만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월로 환산을 해보니 80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로 보증되어 있는 연금액은 70만 8천 원, 투자 수익률이 2.5% 이상 발생하게 되면 80만 5천 원의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더라.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45세 여성은 일시납보다는 월납 플랜을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50세 여성도 한번 보실까요? 50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억 원을 예치를 해놓고 15년 거치가 되는 거죠. 15년 이후에 65세 때부터 연금을 쭉 받게 되셨을 경우에는 58만 9천 원을 확정적으로 종신토록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7,500만 원이 세팅이 되시네요. 월납 형태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월납도 마찬가지로 7년 동안 1억 원을 나눠서 불입을 한 다음에 65세 때부터 탁 받게 되면 연간 최저 보증되는 연금액은 667만 원, 월로 환산해보면 55만 5천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 보증되는 확정되어 있는 연금액을 비교해보니 55세 여성은 일시납으로 불입하시는 게 조금 더 많이 지급받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55세 여성이 투자 수익률 2.5%를 기대할 수 있다면 연금액은 767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시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매월 63만 9천 원의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자, 그러면 투자 실적 2.5%가 과연 발생하기 어려운 수익률일까요? 최저 보증 연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일시납연금이 월 납입형보다 연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2.5% 이상 발생하게 되면 연금액이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죠.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떤 플랜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고객분들과의 긴밀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은 아주 재미난 비교인데요. 노후 준비를 반드시 연금으로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종신보험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억 원의 가용자산을 65세 때부터 종신토록 쭉 받는 게 연금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공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해져 있는 금액을 쭉 받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금액을 좀 받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또 찾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싶어, 나는 자금을 좀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아주 많아요. 정해져 있는 금액을 쭉 받으시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만큼 찾아 쓰는 기능도 난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당한 상품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5세 여성이 종신보험을 5년 납으로 가입을 하는데 월 불입액은 84만 원이에요. 84만 원을 5년 동안 쭉 불입을 하지만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추가 납입을 5차례 합니다. 5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원금이 약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년간 불입을 하시고 5년 동안 거치를 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꽉 채우면 이때부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0년 차가 딱 되셨을 때 해지환급금을 확인해 보니 106.3%가 나옵니다. 10년 이후부터는 2.85%를 최저로 보증하면서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리실 수가 있게 되는데 쭉 누려서 65세 때부터 이분께서 자금을 활용하기로 하십니다. 65세부터 20년간 확정적으로
5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아 쓰겠다라는 가정을 했고요. 65세, 70세, 75세 때 이벤트 자금을 넣어봤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제안서를 작성한 겁니다. 65세 때 해외여행 자금 1,000만 원, 70세 때 해외여행 자금 또 1,000만 원, 75세 때도 해외여행 자금 1,000만 원, 합산 3,000만 원을 중도 인출로 찾아 쓰고, 그리고 65세 때부터 85세 때까지는 쭉 50만 원씩 생활자금을 받아 쓰기로 가정을 한 거예요. 50만 원씩 20년간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시면 1억 2천만 원을 인출하게 되시는 겁니다. 물론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씩 3번 인출을 했죠. 총 인출했던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해지환급금을 확인해 봤거든요. 최저 보증되는 해지환급금은 3,847만 원입니다. 중도 인출 금액과 해지환급금을 합산해 보면 대략 한 1억 9천 정도 되시잖아요. 이 플랜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연금을 쭉 받아쓰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자금만큼 쓰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인출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플랜이 아주 적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의 총량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매우 안전하죠, 당연히. 연금보험은 개시 시점부터 종신토록 확정된 연금을 무조건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장기 생존에 갈수록 당연히 유리한 거고요. 이번 플랜은요, 노령기의 자금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하길 원하시는 분들께 적당한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의 라인업이 존재하죠, 실제로. 고객님들마다 원하시는 노후준비 자산이나 연금액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반드시 본인에게 가장 부합한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후준비는 대단히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전략을 세우는 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을 제가 늘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부담 없이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참신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